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에 100만 건 이상 논문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수개월 동안 천여 편의 논문을 읽어서 찾아내는 신약 물질을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떤 타임라인을 정해두고 이 안에서 찾아라. 그 컴피티션을 하면 확실히 월등히 이 AI가 유리할 것 같아요. 사람들보다. 또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근데 신약 개발이 하나를 발견하면 3, 4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타임라인이 그러니까 병목이 어디에 걸리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검색해서 분류하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논문을 분석하고 그래서 후보 물질을 찾는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병목 현상은 어디일까요? 논문 나오 네, 이번에 준비했던 케이스는 이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AI로 신약 개발을 나선다라는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사만 가지고 가설을 좀 세워봤는데요. 먼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가설을 좀 세워봤는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포지셔닝이 된 이 케미칼 의약품 시장이 아니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이 AI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장의 KSF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가 유의미한 시장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지위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약 개발에서는 제가 밸류체인상으로 연구개발, 임상, 인증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이 연구개발 시기를 축소할 수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미하게 우리가 시기 축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쟁 지위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회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AI 기술력이나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알파벳이 바이오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품 커버리지를 다변화한다든지 개발 노하우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다품종 소량 개발 정도가 이제 꽤 많은 세그를 차지한다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약 개발 시기 축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장 KXF 확보로 경쟁 우위 및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AI 기술력을 확장하고 고도화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들 간의 시너지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AI 신약 개발 사업 이후에 예약 진단이라든지 수술 치료 영역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이 신시장에 대한 진출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봐 주시면은 이제 클래리피케이션에서 먼저 이 AI는 신약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알파고로 유명한 이 딥마인드가 이제 여기서 주축이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통해서 신약 개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딥마인드를 담당하고 있는 CEO가 지금 이 새로운 신약 개발 사업의 CEO가 겸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을 공개해서 이것이 이제 단백질 구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신약을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은 수면병의 일종인 샤가스와 라스마니아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설 검증을 위해서 첫 번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AI로 확장 가능한 시장이 어느 정도 매력적이고 이 AI를 통해서 어떠한 KS 부위를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장 매력도를 좀 봤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장은 아니지만 이제 헬스케어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5년간 100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매우 매력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이 밸류체인 상에서 연구개발, 임상, 인증 이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KSF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여기서 총 세 가지, 정확성, 예측성, 그리고 속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KSF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제 속도 향상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10년에서 15년, 1조에서 2조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이 AI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3년에서 4년, 그리고 개발 비용은 6천억 수준으로 단축이 될 수 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통 몇십 명이 몇 달 동안 해야지 겨우 찾아낼 수 있는 것을 AI 같은 경우는 단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경쟁 구도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알파벳에서 만들어낸 이 회사는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단백질 구조 파악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이것을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부분은 타조나 타를 불문한 이제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단백질 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인류의 난제를 풀어낸 그런 트랙 레코드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력과 컴퓨터 파워인데 아무래도 알파벳이 이제 모 회사다 보니까 자금력과 컴퓨터 파워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명백하게 우위에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이 AI를 통한 신약 개발 회사들의 리스트가 보여지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5천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파벳의 자회사가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 그러면 시장에서도 우리가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KSF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라든지 컴퓨팅 그리고 자금력에서 명백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너지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 AI 딥마인드 사업부, 두 번째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이 라이프 사이언스,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관련된 자회사들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뚜렷한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AI의 핵심인 데이터 획득, 분류, 그리고 알고리즘 고도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러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 획득에 있어서 저희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알파벳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베릴리와 칼리코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 방지나 수명 연장 또는 다양한 생명공학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베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명공학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보험 서비스까지 이제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통해서 하나의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회사들과 함께 사실 우리 알파벳이 갖고 있는 헬스케어 쪽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노하우를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저희가 이후에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 헬스케어라는 부분을 조금 병이 생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프로세스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저희가 미리 예측과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약과 백신을 통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수술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수술 이후에는 이제 의료 보조를 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을 확대시키면 이미 병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측과 진단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링을 의학회사에게 팔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과 백신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술 치료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수술 치료 같은 임상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은 데이터 확보됐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부분에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의료 보조 같은 경우도 관련된 그런 기술 같은 걸 통해서 하드웨어까지도 저희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확장성 같은 경우도 매우 좋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알파벳이 이미 기존에 보유한 뛰어난 AI 역량을 접목했을 경우에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지위 또는 경쟁 우위의 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알파벳에 있는 자회사들과 연계를 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너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확장적으로 예방 진단과 같은 곳으로 이제 전 단계에 거쳐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고 이거를 우리가 뭐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너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조사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몇 가지 이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되게 맞는 말이겠죠. 구글의 전략적 판단과 기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텐데 저는 약간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챌린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첫 번째가 아까 AI의 성능 또는 그 어떤 속도 요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이게 정말 KSF일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그냥 간단히만 봐도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에 100만 건 이상 논문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수개월 동안 천여 편의 논문을 읽어서 찾아내는 신약 물질을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떤 타임라인을 정해두고 이 안에서 찾아라. 그 컴피티션을 하면 확실히 월등히 이 AI가 유리할 것 같아요. 사람들보다. 또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근데 신약 개발이 하나를 발견하면 3, 4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타임라인이 그러니까 병목이 어디에 걸리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검색해서 뭐 분류하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논문을 분석하고 그래서 후보 물질을 찾는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병목 현상은 어디일까요? 논문 나오는 그 숫자가 하루 기준으로 1000여 편씩 나온다 그러면 AI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기에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논문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분석하고 나면 나오는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전 세계에서 바이오 관련된 논문이 하루 기준으로 1000여 편씩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말 파워풀해지는 거고. 근데 끼케야 뭐 한 10편 정도 나온다, 하루 기준으로. 하루 기준으로 10편 나와도 365일이니까 한 3,500편 나오는 거죠. 1년 기준으로는. 1년 기준으로 3,500편이면 이거를 우리가 구글 수준의 AI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문서화된 컨텐츠를 분석해서 AI로 아카이빙하고 그거에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뭐 네이버가 할 수도 있고 그죠? 카카오가 할 수도 있고 구글이나 뭐 다른 업체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했다 그러면 이 수준의 속도가 아니더라도 그 1년에 3,500편이면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냥 요거는 금방 따라잡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논문 나오는 속도가 더 느려서 이런 분석 시스템이 크게 뭐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어봤자 논문 자체가 이제 많지 않아서 이게 큰 의미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떨지는 잘 몰라가지고 하루 기준으로 1000편씩 나오면 그건 뭐 AI가 중요한 거겠죠.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뭐 이런 속도로 나올지 저런 속도로 나올지는 분명히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꽤 괜찮은 솔루션이겠고 그 안에서 신약 물질 찾아내는 것 자체가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시너지를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로 우리 바이오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건가라고 보면 이 자체는 사실 바이오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펀더멘탈한 기능일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분석 능력, 일반적인 AI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앞에서 계속 나오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준다. 그게 지금 구글의 자회사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로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AI 딥마인드가 요 기능을 할 거고 요 단계를 수행할 거고 그다음에 이 업체 어디였죠? 회사 이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소모픽 네, 아이소모픽이라는 회사가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줄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뭐 이들이 좀 찾아낼 수도 있겠고 여기서 찾아낼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생산은 이제 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업체들, SK 케미칼 같은 업체들, 바이오사이언스 업체들이 뭐 생산하면 되겠죠. 그럼 생산은 굉장히 코모디티로 떨어질 것 같고 결국 이 기능들이 메이저한 밸류를 가져가겠네요. 이런 거는 뭐 바이오 섹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알파벳은 예측과 진단, 약, 백신, 수술, 치료, 의료 보조까지 다 갈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네.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둔다 그러면 어디가 좀 더 빠를까요? 예측 진단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예측 진단이라고 하면 환자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나요? 환자가 있었을 때 어, 저희가 그것이 정말 어떠한 병이 나타날 것인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무슨 병인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 진단을 위한 예측 진단은 약간 그런 거겠네요. 환자가 아닌 그러니까 잠재적인 환자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선제적으로 한다. 그런 컨셉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산업 분석처럼 제가 뭐 이 가설이 틀렸다 맞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이디에이션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역에서 제가 뭐라 이렇게 그런 피드백, 논리적인 구조를 좀 더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만약 케이스가 나오거나 이런 논의가 됐을 때 과연 어떤 거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인가. 사실 전문성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걸 따지기는 좀 쉽지 않고 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우리 가설적으로 풀어보는 거가 연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측 진단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 환자에 대한 진단보다는 그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진단을 AI가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환자에게 AI가 진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하는 것 중에 AI가 넘겨받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환자에 대한 진단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도 실수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임상의 경험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잠재적인 환자라고 하면 실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또는 뭐 10세, 10세에서 한 30세 사이에 건강한 상태의 인간에게 예측을 해주는 거죠. 어떤 정보들 받아서 피 검사도 하고 뭐 유전 정보 받고 그다음에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것 쭉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런 시나리오로 어떤 건강상의 관리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측일 거고, 구글이 데이터와 AI를 통한 분석에 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서비스가 헬스케어 쪽에서 어떤 플랫폼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이게 되게 파워풀한 거죠. 이렇게 되면 보험 상품도 바뀌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피검사, 유전자 검사, 그다음에 생활습관 기준으로 구글이 인정해줬다. 알파벳이 내 건강 상태를 인정해줬고, 그리고 이대로 지낸다라고 하면 앞으로 5년간 어떤 질병도 발병하지 않을 거다. 또는 이런 경미한 것들 빼고 큰 거는 안 생긴다고 평가해줬다. 그래서 보험료를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보험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먹는 약들, 건강 보조 식품이나 뭐 관련된 약들도 여기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단은 좀 더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영역일 거고, 예측이 알파벳이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못 하니까. 사람이 예측하면 항상 틀리죠. 이거는 이런 데이터 보고 이런 정도의 분석 능력은 없으니까요. 약 백신도 알파벳이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예측에 따라서 이렇게 발병했을 때 보통 이렇게 진단하더라. 그래서 이 약을 먹었을 때 가장 효과 있다더라가 되거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백신이 필요하더라라고 해서 아까 알소모픽 같은 업체가 이런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술 치료는 잘 모르겠어요. 수술 치료는 이것도 이제 약간 요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환자를 두고 AI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100%가 아닌데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냐, 그죠? 사람이 들어가서 약간 사람과 AI가 같이 작동하는 뭔가가 되는 거거나 그러니까 뭐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거보다는 수술 치료보다는 의료 보조에 가까운. 근데 사람이 주로 치료했을 때 잘 못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를 AI가 받아서 또는 로봇이 받아서 이제 서비스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겠죠. 우리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도 AI 혼자서 99%의 정확도를 가진다라기보다는 AI가 90%의 정확도를 가지고 나머지 9.5%의 추가적인 정확도는 사람이 부여하는,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이제 휴먼 인더 루프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그 AI의 어떤 루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정확도를 높여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럼 의료 보조나 몇 가지 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런 얘기들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예측이나 진단, 이런 알파벳이 어디까지 뭘 더 할 수 있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가설이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케이스 문제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헬스케어는 계속 이제 그런 쪽의 얘기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이 가설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하거나 그럴 그건 없어가지고 혹시 뭐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그 기사만 봤을 때 진행했던 맨 초기 가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냥 기사만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계실까요? 요 가설이요. 아니면 맨 위에 있는 처음 가설이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죠? 근데 이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아세요? 케미칼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네, 그 산업 스터디 그 강의를 들어가지고 네. 그 아시면은 이 케미칼 물질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꼭 바이오 물질로 AI가 찾아내는 거 외에도 케미칼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합성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런 논문들도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소모픽의 AI는 논문의 어떤 내용도 이제 컴프렌시브하게 다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 학습하고 그 기준에서 케미칼 의약품이든 바이오 의약품이든 특정 타겟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세우는 게 맞겠죠. 네. 음, 그게 뭐 굳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만 타겟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개발 기간 단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해줄 수 있을 거고. 근데 기간 단축에서 근거로 나왔던 거는 논문 검색 빨리 한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논문을 빨리 봐서 후보 물질을 빨리 찾아낸다. 그러면 기존의 신약 개발에서 후보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이미 아카이빙 해두고 있다면 차별화가 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 시기 축소도 아니죠. 이거는 AI 신약 개발하는 이 알파벳보다 기존의 신약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나 이 밸류체인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데이터 축적은 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다만 그들보다 아이소모픽은 속도가 빠르다. 인 것뿐이죠. 그래서 속도만 빠른 아이소모픽과 기존의 밸류체인에 있는 수많은 바이오텍 업체들의 그 축적된 데이터와의 싸움이면 과연 누가 더 경쟁에 우위일 거냐는 있고, 또 그게 연구개발의 타임라인을 축소시켜주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의 여러 단계 중에서 연구개발 단계만 후보물질 찾아주는 거니까 여기만 단축되는 거지, 임상 인증은 여전히 기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5년 걸릴 거를 뭐 1년 이내로 단축해준다 이런 거라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과연 논문 검색을 못해서 논문 검색 속도가 느려서 5년이나 걸리는 건가?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이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알파벳 안에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었을 거고, 그 자회사들은 되게 그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거나 또는 기반 기술이 있더라도 그거는 이 신약 물질을 찾는 수준의 백단이 아니라 어떤 오퍼레이션적인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뭐 생산하고 공급하고 유통하고 이런 업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업체들하고 아이소모픽이 합쳐져 버리면 뭐 시너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까 여기 말씀해 주신 이런 업체들이겠죠. 네. 칼리코나 베들리 이런 업체들 거고. 네, 뭐 그 가설은 저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 같고, 여기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럴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네. 연구개발의 요거의 축소만 가지고 경쟁 우위가 있다라는 정도로 임팩트가 어쩌면 좀 생각보다 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되게 재밌는 토픽이라서 다른 분들도 그냥 헬스케어 관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